안녕하세요.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김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김을 먹을 때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과 반대로 김과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더 좋은 식품들까지 총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김밥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밥에 김 한 장 얹어 먹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김은 정말 맛있죠. 하지만 제대로 알고 먹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관절염이나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김 활용 레시피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식탁이 한층 더 건강해질 거예요. 우선 김이 얼마나 훌륭한 식품인지 알아볼게요. 김은 단순한 맛뿐만 아니라 놀라운 영양소의 보고입니다. 여러분, 혹시 김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아시나요? 김은 바다에서 양식되는 해조류로 주로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가 제철입니다. 한국의 김 양식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지금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슈퍼푸드가 되었답니다. 김 한 장에는 다양한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요오드, 칼슘, 마그네슘, 철분이 풍부하죠. 또한 비타민 A, B, C, E까지 다양한 비타민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김 100g에는 소고기 100g보다 무려 4배나 많은 철분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채식주의자들이 철분 보충을 위해 김을 즐겨 찾는 이유죠. 김에 들어있는 요오드는 갑상선 건강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과다 섭취는 오히려 갑상선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김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장내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이죠. 특히 김에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알긴산은 체내 중금속과 결합해 배출을 돕습니다. 현대인들이 환경오염으로 인해 노출되는 중금속 해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김에 들어있는 타우린이라는 성분입니다. 타우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아미노산이에요. 심장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김에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합니다. 이는 노화를 늦추고 각종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김 종류별로 영양소의 차이가 있을까요? 실제로 구운 김, 생김, 돌김, 파래김 등 김의 종류에 따라 영양 성분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운 김은 열 처리 과정에서 일부 비타민이 파괴될 수 있지만 더 소화가 잘 되고 맛이 진해집니다. 반면 생김은 비타민 보존율이 높지만 소화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파래김은 일반 김보다 베타카로틴 함량이 더 높아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영양소들도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김이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몇몇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김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과도한 양의 비타민C 함유 식품입니다. 김에는 요오드가 풍부한데 비타민C가 과도하게 많은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요오드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비타민C 식품을 전혀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김을 먹을 때 레몬이나 오렌지 같은 과일을 과도하게 함께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 중 하나인데요. 그럼 비타민C 보충제를 먹고 얼마 후에 김을 먹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2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내에서 비타민C의 농도가 너무 높지 않을 때 김을 드시는 것이 영양소 흡수에 더 효과적이에요. 두 번째는 카페인 음료입니다. 커피나 녹차와 같은 카페인 음료는 김에 포함된 철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철분 부족으로 빈혈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김을 먹기 전후 1시간 정도는 카페인 음료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전통적으로 한국에서는 식사 후에 차를 마시는 문화가 있었지만 현대 영양학에서는 식사와 차 사이에 간격을 두는 것이 영양소 흡수에 더 좋다고 밝혀졌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에도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세 번째는 유제품입니다.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에 포함된 칼슘은 김의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김밥에 치즈를 넣어 먹는 것보다는 다른 재료를 활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김치와 김을 함께 먹어도 될까요? 라고 질문하시는데요. 김치는 발효식품으로 오히려 김의 영양소 흡수를 돕는 효과가 있어 함께 먹어도 좋습니다. 단, 너무 신 김치는 위산을 증가시켜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적당히 익은 김치를 선택하세요. 마지막으로 과도한 소금입니다. 김 자체에 이미 염분이 있는데 여기에 소금을 추가하거나 매우 짠 음식과 함께 먹으면 나트륨 과다 섭취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김에 간장을 찍어 먹는 것은 어떤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간장 역시 소금 함량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염 간장을 소량만 사용하거나 더 건강한 대안으로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살짝 발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조합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영양소 흡수 불균형으로 인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심한 경우 암이나 치매 같은 심각한 질병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한두 번 이런 조합으로 먹는다고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습관적으로 이런 조합을 피하는 것이 건강을 위해 좋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김밥을 사 먹을 때도 이런 원칙을 적용할 수 있어요. 치즈김밥보다는 야채김밥이나 참치김밥을 선택하고 식후에는 커피 대신 물이나 보리차를 마시는 것이 영양소 흡수에 더 좋습니다. 이제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김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영양소 흡수를 높이고 건강에 더욱 좋은 식품들이 있답니다. 지금부터 김과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3가지 식품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현미입니다. 김과 현미의 조합은 완벽한 영양 밸런스를 제공합니다. 현미에는 비타민 B군과 미네랄이 풍부한데 김의 요오드, 철분과 함께 섭취하면 서로의 영양소 흡수를 돕고 소화도 촉진시켜줍니다. 특히 현미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김의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를 더욱 높여줍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일본의 한 연구에서 현미와 김을 함께 섭취한 그룹이 백미와 김을 섭취한 그룹보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7% 더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이는 현미와 김의 시너지 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사례죠. 현미밥이 싫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이 있습니다. 백미와 현미를 7:3이나 8:2 비율로 섞어 밥을 지으면 맛은 백미와 비슷하면서도 현미의 영양소를 일부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점차 현미 비율을 높여가며 적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에 포함된 오메가3 지방산은 김의 항산화 성분과 만나면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이 조합은 뇌 건강을 촉진하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합니다. 김에 들기름을 살짝 발라 구운 다음 먹으면 맛도 좋고 영양가도 높아집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들기름 대신 올리브유를 써도 될까요? 라고 물으시는데 올리브유도 건강에 좋지만 들기름만큼 오메가3가 풍부하지는 않습니다. 들기름은 우리 전통식품으로 김과의 궁합이 훨씬 좋습니다. 맛의 조화도 완벽하고요. 들기름 구매 시 팁을 드리자면 반드시 냉장 보관된 제품을 선택하고 집에서도 항상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들기름은 공기와 접촉하면 쉽게 산화되어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개봉 후 3개월 이내에 다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세 번째는 들깨가루입니다. 들깨가루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한데 이는 김의 요오드와 함께 섭취하면 갑상선 건강을 더욱 촉진시킵니다. 또한 들깨가루에 포함된 리그난 성분은 항암 효과가 있어 김의 항산화 성분과 함께 섭취하면 암 예방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조선시대 의학서인 동의보감에서도 들깨와 해조류의 조합이 건강에 좋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현대 과학이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증명한 것이죠. 들깨가루를 어디서 구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는데요. 대형마트나 전통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없다면 들깨를 프라이팬에 볶아 믹서기로 갈아 직접 만들어도 됩니다. 단, 들깨가루도 들기름처럼 산화되기 쉬우니 냉장 보관하세요. 이 3가지 식품은 김과 함께 섭취했을 때 각각의 영양소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어 보약보다 더 좋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 강화와 노화 방지, 그리고 심혈관 건강을 위해 이런 조합을 적극 활용해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관절염과 무릎 통증의 특효인 김 활용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절염이나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이 레시피는 김의 항염증 효과와 다른 식재료들의 관절 건강 증진 효과를 극대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김이 관절 건강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김에는 콘드로이틴 황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연골 조직을 강화하고 관절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관절 건강 보조제에 들어가는 성분이기도 하죠. 또한 김에는 항염증 효과가 있는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합니다. 만성염증은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인데 김의 이런 성분들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제 관절 건강 김 영양죽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필요한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 5장 잘게 부숨, 현미 2분의 1컵, 강황가루 1작은술, 들깨가루 2큰술, 생강 1조각 다진 것, 마늘 2쪽 다진 것, 양파 4분의 1개 다진 것, 당근 4분의 1개 잘게 썬 것, 물 4컵, 들기름 1큰술, 소금 약간 간 맞추기용. 강황가루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강황은 요즘 대형마트 향신료 코너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없다면 카레가루 2분의 1작은술로 대체해도 됩니다. 카레가루에도 강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먼저 현미를 깨끗이 씻어 30분 정도 불려둡니다. 바쁘신 분들은 전날 밤에 미리 불려두셔도 좋아요. 둘째, 냄비에 들기름을 두르고 다진 마늘, 생강, 양파를 볶아 향을 냅니다. 이때 중불로 볶아야 영양소 파괴가 적답니다. 셋째, 불린 현미와 물을 넣고 중불에서 30분 정도 끓입니다. 압력솥을 이용하면 15분으로 단축할 수 있어요. 넷째, 현미가 부드러워지면 잘게 썬 당근을 넣고 10분 더 끓입니다. 다섯째, 김을 잘게 부숴 넣고 강황가루를 넣은 후 5분 더 끓입니다. 김은 너무 오래 끓이면 영양소가 파괴되므로 마지막에 넣어주세요. 여섯째, 마지막으로 들깨가루를 넣고 소금으로 간을 맞춘 후 2~3분 더 끓이면 완성. 음식의 맛이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한 팁인데요. 완성된 죽에 참기름 몇 방울을 더하면 고소한 향이 더해져 맛이 한층 좋아집니다. 또 기호에 따라 잘게 썬 파를 뿌려도 좋아요. 이 영양죽을 아침 식사로 일주일 정도 꾸준히 드시면 관절 통증이 점차 완화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죽을 끓이기 힘든데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이런 경우 주말에 한 번에 많이 만들어서 소분해 냉동 보관하시면 됩니다. 먹기 전에 전자레인지로 데우기만 하면 되니 바쁜 아침에도 건강한 식사가 가능하죠. 이 레시피가 효과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에 포함된 콘드로이틴 성분이 연골 건강을 촉진합니다. 강황의 커큐민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어 관절염 증상을 완화합니다. 들깨가루와 들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은 관절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생강과 마늘은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영양소가 관절까지 잘 전달되게 합니다. 특히 이 레시피는 관절뿐만 아니라 뼈 건강에도 좋아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이 레시피를 시도해보신 분들의 후기를 소개해드리자면 60대 김영희님은 3주 동안 꾸준히 드시고 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 통증이 확실히 줄었다고 하셨고 50대 박철수님은 아침마다 뻣뻣했던 손가락 관절이 한결 부드러워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의학적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심각한 관절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고 이 레시피는 보조적인 식이요법으로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 오늘 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김을 오래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은 습기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밀폐용기에 넣고 그 안에 건조제를 함께 넣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개봉한 김은 최대한 빨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이 눅눅해졌을 때 다시 바삭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는데요. 눅눅해진 김은 프라이팬에 기름 없이 살짝 구우면 다시 바삭해집니다. 또는 전자레인지에 10초 정도 돌려도 어느 정도 바삭함을 되찾을 수 있어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김 구매 시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하세요. 오래된 김은 기름이 산패되어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구운 김은 생김보다 더 빨리 산패되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처럼 김은 올바르게 섭취하면 건강에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그 효과가 반감되거나 오히려 해로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특히 관절 건강에 좋은 영양죽 레시피는 꼭 시도해보시고 효과가 있으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시청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건강식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추천이나 궁금한 식품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한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항상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